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똑똑하다는 게 뭘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면 똑똑하다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똑똑하다는 것의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요새 열심히 노력하고 경험해 보니까 굳이 다시 태어나지 않더라도 갑자기 확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갑자기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 늘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식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 진짜 경험으로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맨날 하던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갑자기 그 프로세스 사이사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뭐 챗 GPT 같은 걸 껴넣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늘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업무용으로 굉장히 좋은 메신저가 나오고 커뮤니케이션 툴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아직까지도 카카오톡방을 파놓고서 막 거래처랑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누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아니면 정보 유출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되게 귀찮아지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는 게 업무하는데 부적절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는데 더 나은 기능을 갖춘 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굳이 안 쓰고 귀찮으니까 그냥 막 카톡방 파서 일을 하고 하죠. 마찬가지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무리 뭐 발달했다 난리다 이래도 실제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우리가 그거를 막 의식적으로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내 업무 사이사이에 껴넣기가 되게 귀찮고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되게 귀찮으니까.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그냥 열심히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고민해서 내 업무 사이사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문제 해결하는 사이사이에 그거를 껴넣고 고민하면 당연히 그걸 활용하는 실력이 늘어납니다. 왜,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샀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근데 요리법도 엄청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200도로 해가지고 10분 돌리고, 어떤 건 어떤 재료를 넣고 150도로 뭐 5분 돌리고, 이런 게 다 다른 것처럼 온도랑 시간 세팅만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가지고도 그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떤 걸 집어넣든 무궁무진하게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고,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적재적소에 써먹는 연습을 하고 실전에서 그거를 실제 활용할수록 더욱더 깊이 이용할 수 있고 진짜 내 비서처럼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처리해야 되고 혼자 노가다 해야 됐던 일을, 뭐 특정 태스크는 주면은 사람보다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붙어가지고 나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겠죠. 갑자기 문제 해결 능력이 막 몇 배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예시로 몇 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OCR을 통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가다 업무 제거입니다. 이건 법인 등기부등본의 업종인데, 이거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복붙하면은 이상한 문자가 입력이 되죠. 법원 문서뿐만 아니라 내가 스캔해서 갖고 있는 문서들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를 OCR 소프트웨어, 맥에도 있고 윈도우에도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자를 추출을 하면 좀 어지럽게 잡스러운 문자가 다 섞여가지고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해서 다시 적어달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제 말을 알아듣고서 필요한 문자열만 추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OCR로 내가 원하는 문자 위주로 추출을 했다면 OCR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어떤 텍스트라도 우리가 정리하기 귀찮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알아듣고 추출을 잘 해주거든요. 이런 업무를 통해서 평소에 노가다 하던 것들을 현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통화하고서 녹음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이렇게 받아 적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핸드폰에 다 탑재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중개사 분이랑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걸 파일로 추출을 한 다음에 챗GPT한테 먹여주고 요약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주고,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여기저기 공유를 할 수도 있고 회의할 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요약을 잘 해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음성으로 돼 있던 업무의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다른 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제가 홍콩에 있는 해외 클라이언트랑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데, 법원에서 저 예를 들어서 중앙지법에서 어떤 통지가 왔어요. 기일이 변경됐다는 뭐 그런 연기되는 기일에 대한 통지가 왔는데, 이런 내용을 응답을 적어달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번역해서 적어주고 있죠.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냥 내가 노가다로 하려고 그러면 힘든 것들을 의식적으로 챗GPT 활용해서 넣으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 말고도 뭐 그게 빙이 됐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코파일럿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던 엑셀을 만들던 결국은 내가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업무에서 이거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안 보는 데서 쓰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한테도 제가 계속해서 주입을 하거든요. 고민을 해가지고 실제 쓰셔야지만 스스로 발전도 하고 그래야 업무 역량도 높아지고 부가가치도 높아지면서 자기 몸값도 올라간다. 결국은 지금은 그 인공지능 어떻게 쓰느냐가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늘상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업무를 하는데 젖어서 진짜 더 똑똑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최근 들어서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가 더 편해지고 남의 업무를 또 줄여주기도 하고 조직 전체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외워놓은 게 많으면은 그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의 역할이었다면 뭐 지금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쓰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라고 수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일상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걸 사이사이 껴넣어가지고 진짜 활용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고민하시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챗GPT한테 일을 대신 시킬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시켜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스스로 완결적인 업무 처리가 돼야 이제는 진짜 똑똑한 사람인 거죠. 의식적으로 하면 당연히 더 늘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물며 집에 있는 TV 조작하는 것도 리모컨 여러 번 만져보면 더 잘할 텐데 인공지능을 다루는 게 꼭 내가 무슨 엄청난 MIT에서 박사를 받은 연봉 10억 받는 박사급 연구원이어야지만 그거를 뭐 만지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나와 있는 것만 잘 쓰더라도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거 어디다가 써먹을까? 그리고 직접 깨작거려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시면은 확실히 뭔가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